네, 지금 화면으로 네 분 패널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넘게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고요.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큰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국회를 멈춰 세운 건 야당이고, 물론 여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 파행 책임이 몇 대 몇인지 한번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의상을 입고 오신 안상수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어버이날 그 행사가 주말에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 애들이 나와서 이제 어버이들한테 재롱을 피우는 프로그램인데 20명이 나왔는데 여자애들이 18명이고 남자가 2명이에요. 남자애들이 주눅 들어서 했는데 지금 여성이 3분이나 돼서 좀 주눅 들을지 모르니까 잘 좀. 네, 저까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푸십시오. 요번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듯이 청와대가 책임이 큽니다. 청와대에서 지침이 천천히 아주 늦게 떨어진 거죠. 여야간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청와대가 더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대 몇까지는 말씀을 못 하시나요? 비슷하죠. 5대 5 정도? 청와대가 5, 네. 우리 여야가 2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우리 안상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요, 처음 시작부터 그런데 굉장히 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이 사태는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는 여당이 문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야당도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사태는 그냥 하자면 여당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은 어떻게 보면 전국을 이끌어가야 될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전국을 이렇게 스톱을 시킬 수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것은 이걸로 국회를 멈출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야당의 정쟁에 몰두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비율을 얘기한다면 아마 저희도 한 3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혜옥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당의 책임이 6이고 야당의 책임은 4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주의에서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의회주의에서는 어떤 리더십 또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지 일이 풀리는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청와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의회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거는 노사 문제는 노동자와 사측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문제라는 것은 여와 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대 4로. 6대 4. 안상수 의원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시는 건가요? 비판이 청와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그때도 열린우리당에서 굉장히 청와대 여러 가지 오다라든가 눈치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역시 그런 오랜 틀에 얽혀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너무 늙었다, 너무 노쇠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는 노쇠하게 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실종됐고 국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다 과거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야당이 걸핏하면 청와대 그리고 걸핏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행태가 너무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관계에
거기에 좀 빠져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무한 책임이 집권 여당에 있다. 동의를 하는데요. 의회 그 의석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라면 저는 아마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집권 여당이 8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뭐 단식도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를 세운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4.5 그리고 야당의 5.5 정도의 책임이 있고 앞으로는 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혹시 여당에서 청와대와 더 의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야당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안상수 의원님이 아까 그 어버이날 말씀하시느라고 발언 기회가 없으셨으니까. 자, 낡은 사고다. 또는 이 의석수로 볼 때 여소야대니까. 이번 일은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제목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원래 이 댓글 파동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대표께서 그 댓글 부대가 평창올림픽을 폄하하는 내용의 이런 다량으로 나쁜 정부의 나쁜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이거를 조사해달라. 그게 이제 네, 특검하자는 주장이었죠. 자유한국당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누가 조종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연결이 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청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얼버무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가족도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언론에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거를 긴장돼서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특검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그것 때문에. 했고 특검은 과거에는 여당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여당에서 바로 특검을 받았으면은 국회가 세워질 알겠습니다. 리가 없죠. 예. 여당 때문이었다. 다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는요. 예. 잠깐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네네. 되겠습니다. 우선 추미애 대표가 고발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디소위원회에서 고발했습니다. 제가 디소위원장이고요. 네. 그리고 애초 댓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가짜 뉴스가 넘쳐나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열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된 내용이 드루킹인지는 몰랐고 5개 내지 6건의 다른 의미를 가진 기계 조작의 의심이 있어서 이것을 신고한 게 1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추미애 대표님이 뭐 그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추미애 대표님이 무슨 뭐 야당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특검을 여당이 다 받아줬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특검 요구하면요. 굉장히 여야 간에 토론도 많이 했고 그리고 대체로 안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건데 특검을 받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난 뒤에 받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처럼 네.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데 특검 받아준 것은 굉장히 여당이 네, 곧바로 팩트체크 들어오셨습니다. 전향적으로 하신 거죠. 근데 이게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추미애 의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일배라든가 어떤 댓글에 음모가 있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고발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주당원이어갖고 그렇죠. 그날의 더불어민주당의 패닉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도 다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패닉 맞습니까? 거니까요. 패닉.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이라는 것은 네. 여야 모두에게 충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특검을 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
왜 요구를 했는가? 이거는 처음에 서울경찰청장이 물타기를 하는 듯한,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그 드루킹의 그 대화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점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예, 그건 뭐 점점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요. 다섯 예. 번에서 지금은 15번까지 네, 됐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정말 그 시그널이라는, 우리가 사실 뭐 아무리 지금 뭐 이 SNS를 많이 쓴다고 해도 텔레그램 정도인데, 시그널이라는 상당히 아주 보안이 최고에 이르는 그것 갖고 그것도 시그널도 하나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2개의 시그널을 통해서 했고 네. 또 텔레그램으로도 대화했고, 이런 점에 있어서 특검을, 국민들의 55%가 특검이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했던 수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네, 네. 특검을 작년에 수사하신 검찰도 거죠? 의심스럽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고발을 했는데, 그렇죠. 그 드루킹이 민주당원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댓글 작업들을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면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가 미진하게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루킹이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이라고 거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이게 특검은 이제 어떤 하기로- 권력형 그런 그 범죄라든가 또 아니면은 굉장히 정치적 그런 권력하고 아주 유착된 그런 사건으로서 일반 그 검찰에서 네.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한 것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또 언론 보도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 저희들 그 특검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말하자면 권력형 그 댓글 여론 조작했던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을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등치시키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예. 성격을 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예, 이제는. 보도가 많이 돼서 이제 야당에서는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야당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못 믿으니 그냥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은 어제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잠깐만요. 네. 저도 경찰을 못 믿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못 믿냐면, 그러니까 자꾸 야당만 경찰을 못 믿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크로가 지금 확인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드루킹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박사모의 매크로도 저희가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의 매크로만 고발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집단으로 보이는 대여섯 건의 매크로를 같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의 매크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인지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까지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사모의 매크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1월 30일 경에 네이버가 먼저 이걸 고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31일 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장 먼저 매크로를 인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포탈이니까. 그런데 그 박사모의 경우는 2월 5일 날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추가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지금 그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특검 논의가 나왔을 때 이걸 자꾸 정파적으로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해서 이전에 이렇게 정파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안 되는 거다. 전체적으로 다 수사를 시간 하는 관리가 게 좀 돼야 될 맞겠다고 것 봅니다. 같아요. 네, 반론하시고 이제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이 김경수 의원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또 특검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가족이 관계되는 데서 동영상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SNS 공간이 새로운 국민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거 때 그야말로 뭐 돈 선거, 부정 선거 이래 가지고 4.19서부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차떼기까지 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공명선거가 보장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밥 한 끼 잘못 사도 국회의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SNS 공간에서 정말 수백만 댓글이 네. 무법천지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야말로 또 대통령이나 여당도 억울하다면 거기서 풀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제 됐으니까요. 예, 예. 네, 제가 합의가 됐는데 네, 일단은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이건 특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 예.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특검 지켜보죠. 여당, 뭐. 야당이 강하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도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시기 예,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된 것은 우리가 그 특검을 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야당들의 네. 또 그 태도나 또 대응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 알겠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야당 책임친 아까 그래서 주장하셨습니다. 지금 예. 그 43일 동안 국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럼 이건 다음 논의로 국민들한테 이제 죄송한 넘어가 일이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와 네, 야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근데 네. 야당 쪽에서도 여당 이해하기가 힘들고, 근데 6대4 국민들로서는 주장하셨고요. 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특검을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안상수 아니라니까요, 의원님에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계속 국회 파행되다가 42일 만에 이제 정상화됐는데요. 자유한국당 그동안은 계속 안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다가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여론에 밀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실리를 챙긴 겁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요건은 야 3당이 공동으로 특검 발의까지 했습니다. 네. 160명 가까이 의원들이. 그 얘기는 우리 야 3당이 사실 정서도 다르고 정책도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야당 중에서는 여당하고 더 소위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하고 또 이런 그 SNS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불법을 방치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야말로 같이 공조를 하면서 여러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좀 더 강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바른 미래당이 그랬었습니다. 미래당이 안철수 대표가 본인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앞섰다가 아무래도 좀 여러 거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당은 우리 당은 이제 비교적 일체감을 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상을 유연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지막 날 받아들인 거고 마침 그 저희들이 밖에서 이제 농성을 했죠. 특검법이랑 국회의원 사퇴 처리랑 같이 해달라라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네. 정세균 의장께서 저희들 그 사당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종용을 해서 네. 다 같이 그야말로 통큰 협상을 해서 끝낸 통큰 겁니다. 합의를 하셨다. 김상희 의원님은 맞습니까? 글쎄 뭐 저희 뭐 다 다행입니다. 지금 하여튼 뭐 합의를 해서 어쨌든 국회가 지금 돌아가니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할 거면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까지 천막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특검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있을 때 많은 부분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도의 합의를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이니까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하고 추경하고 이런 정도로 다 합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여튼 다 이게 다시 이제 번복이 되면서 단식하면서 엄청나게 사실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직서를 처리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다른 지금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무소속 다 참여를 해서
직권상정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예, 참여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국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는데 예, 그게 안 급해서 들어온다고 이제 하는 처리를 거는 하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그런 협상의- 명분 협상의 문제라든가 기술이고요. 한 가지만 네, 네.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간에 특검이 이제 먼저 우 대표랑 합의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좀 다르다. 뉘앙스가 아까 이제 그 뭐 거의 합의에 남북 관계도 이르렀다는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한 네. 20여 개의 네, 네. 그 법을 네, 네. 같이 네, 그 끼워넣기 부분을 하려고 이제 그러다 전혁 전 보니까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건이 아니, 너무 그 많이 떴다. 내용은- 특검을 받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뭐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합의가 됐나. 결국 GM 사태에 대해서 지원을 화끈하게 해주겠다는 그 여당의 제안에 민평당이 그걸 오케이 하고서 민평당이 합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머 뜨거라 하고 합의를 한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뭐 저도 국회에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안상수 의원께서 우리 김상희 의원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협상의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협상의 기술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여와 야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식이라는 건 뭡니까? 무슨 저기 팔레스타인 그 게릴라들이 사실은 이제 뭐 다 모든 것을 잃고서 나라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게 단식이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그 독립해방군이 했던 게 단식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기도 했어요. 그대로 죽기도 했고 이거는 뭐냐면 단식은 그 어떤 수단도 없는 최약자가 하는 게 단식이에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정하는 건데 이게 우리 뭐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더구나 그 의석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식을 했다는 것은 뭐 하냐? 첫째, 여당이 너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이게 없었던 것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상황의 변화라든가 시대착오적인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동시에 저렇게 협상도 못하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국회 해산이나 하는 게 낫겠다. 세비도 너무너무 아깝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면 정치 비용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정치력과 정치 그 수준과 또 정치력이 뛰어난 국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은 기술이 없는데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기술이 없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예, 뭐 협상의 기술, 추미애 뭐 단식 농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그 민평당이 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여당이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돌아서서 이게 됐다. 이거는 정말 그 사안이 해결되는 과정을 그 굉장히 진짜 기술적으로 평가하신 건데요. 그러면 GM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면 민평당만 좋은 겁니까? GM 사태는 제대로 해결돼야 되고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GM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기 그게 때문에 국회만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뭐 아니 서로 돈을 주고 내는 받으시면 걸 뭐 원치를 활발한 않아요. 토론이니까요. 그냥 뭐 GM 사태에 다시 좀 대해서는 시간 더 사측도 문제가 드리겠습니다. 있지만 노동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 세금을 그렇게 기업에다가 나라 돈을 대가지고 기업을 회생시켜야 됩니까?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거는 노하고 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 그래서 추가 그리고 반론까지 민평당에서 같이 이번에 하시고요. 얘기를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자랑스럽게. 거기까지 뭐 과연 GM 사태의 책임이 사측에 더 많냐, 노측에 더 많냐를 토론하려면 이거 가지고 아마 1시간 이상 네. 해도 모자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론에서 가지가 되니까 그건 쳐내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해결할 때 그 사안에 그 부정적인 점을 콕 찍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아마 그거는 토론을 더 조금 그 토론의 수준을 낮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 좀 원외이기 때문에 뭐 여당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박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번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드루킹 특검을 주장할 때 자유한국당 주장이 조건부 특검이었습니다. 예, 조건부로라도 특검을 받아줘라. 추경하고 같이 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다 안 받겠다고 한 게 여당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회가 공전되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차원의 일이 아니고 국가 차원의 일로 만들려면 국회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게 결의안이든 아니면 그 선언에 대한 비준이든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필요성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5월 4일 날 내가 진짜 이 그 드루킹 특검은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를 열기 위하여 특검을 받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왔냐? 갑자기 조건부 특검을 주장하다가 조건을 왜 붙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단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아무리 자유한국당에 점수를 주려 그래도 점수를 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여야가 다 싫어서 국회 해산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위에 수없이 많이 나온 여론조사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은 혹시 생떼까지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팩트랑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일정이나 이런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남북 관계는 저희도 판문점 선언은 결의안 찬성해 주겠다. 다만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게 합의가 돼야지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그 있는 입장. 거니까 그렇게 네. 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단식 얘기가 나와서 뭐 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나아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자체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거나 활동은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모든 언론에서 다뤄주고 저희들 거는 그야말로 잘못된 것만 침소봉대에서 보도거나 이런 일인데 그 몸짓은 정말 국민들도 지금 이 드루킹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 최민희 목숨을 의원 거시진 않으셨죠. 근데 어쨌든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개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신의 파트너를 단식까지 하게 하는 거는 정말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 국회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수준 낮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협상의 기술이. 협상의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 또는 뭐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맑고 깨끗하고 좀 일 열심히 하는 듯한 움직이는 듯한 청와대 이런 모습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에서 딱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건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날 이제 언론에다가 쫙 얘기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나라는 분명한 상권 분립 국가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의 OEM 정당 또는 오다 정당으로 돼 있다는 거는 옛날에 뭐 저기 자유한국당은 안 그랬냐. 뭐 이렇게 할 것 없어요. 현재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원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데- 보도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네네, 그거 팩트 아닙니다. 체크- 잠깐만요. 전영 조정해야 의원님 됩니다. 지금 그 번번이 지금 그 팩트를 아니, 너무 청와대에서 벗어난 얘기를 문재인 하시는데 대통령을 잠깐만요. 받을 수 없다고 어, 했다. 지금 아닙니다. 아니, 그런 아니, 보도 아니. 없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없었습니다. 네. 이거 절대 빨리 그렇지 확인해 않아요.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서는 그- 네. 초지일관 처음부터 특검 받겠다 그랬어요. 네. 김경수 의원도 그렇고 일단-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특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특검도 조금 무엇이든지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네, 보도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원식 대표가 이거는 대선 불복이다. 대통령까지 수사한다는 것은 못 받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보도를 봤는데 본인의 그런 지금 뭐냐면- 본인 얘기죠. 이제 예. 청와대로부터 유승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네, 네. 보도는 이제 처음인데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확인을 해서 네, 네. 항상 그런 코너를 있거든요. 네, 다음 네. 주에 어떤 분 말씀이 사실인지를 다음 주에 저희가 따로 그러면 마련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아무런 아니,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끼쳤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상황에서. 그런 말을 전용 그렇게 의원께서 멋있게 하면 안 하느냐. 됩니다.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잠깐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전효 의원께서 제가 보면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선입관 없어요. 지금 다만 뭐 이번에 청와대 보면은 아니, 근데 뭐 왜 없는 OEM 말을 정당이라든가 아니 없는 말이 없는 아니죠. 말입니다. 우원식 대표가 늘 저기 그 이 드루킹에 대해서
이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 유승민 대표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이건 성역이 없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논지를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도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여론이 그러니까 아니요. 다음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청와대에서는 않아요. 이거는 당에서 할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전용 의원은 제가요. 청와대에서 사실 전혀 여러 가지 아니죠. 네, 네. 이론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우선 첫 번째. 그 우원식 대표가 말한 것인지 청와대 얘기를 우원식 대표가 전했냐. 지금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수사하자가 아니라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거의 뭐 지도부가 나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원식 대표의 자기 생각이 이건 대선 불복이고 특검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자는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김경수 의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보도된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뭐 특검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청와대가 특별하게 특검을 반대하지는 않는 듯한 예, 그 정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꼭 팩트 체크해 다음 주에 주십시오. 이제 그 말 자체는 뭐 저도 읽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뭐 우리가 모든 기사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고 아니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이 중요한 때문에 얘기를 둘이 아니 뭉치고 왜냐하면 넘어가시면 굉장히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뭐, 예, 때문에 아니, 그 나중에 체크하시는데 기사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그걸 꺼내신 게 전혀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제 예. 얘기 많이 끊으셨잖아요. 아니 그럼 하세요. 예. 우리 전정훈 의원께서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그 못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 OEM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전정훈 의원께서 지금 그 여당이 그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그 지금 현재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의 청와대하고 여당과의 관계로 자꾸 등치시키는 것은 잠깐만요. 그건 그건 이제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 장난이라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 사실로 결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허위 네, 네. 아니, 왜 OEM 제가 보기에는 정당입니까? 지금 우리 아니 요새 저기 전용 보면은요, 의원이 그렇게 안 청와대 아니, 말을 하시는데 잘못하셨으면 깨끗하게 취소를 하고 이게 사과하셔야죠. 취소할 얘기입니까? 아니, 사실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OEM 정당이라는 정당이라는 수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장관들도 힘을 못 쓰고 있고.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네, 세 분만 네, 말씀하시면 나는 어떡하냐 이게. 아니, 저희가 아니,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 의원님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용 의원님 저는 뭐, 그 말하자면 말씀 맞아요. 전체적으로 말씀, 우리 정치도 그렇고 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토론장 아니,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렇게 헛말 극단적인 떠오고 얘기는 안 이러면 안 하시는 게 되고. 허위의 좋습니다. 사실. 다만 극단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 국민들이 허위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얘기지. 아니, 우리는 무슨 다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혼자만 하시는 김경수 거예요. 의원이 뭐 특검을 나는 아니, 특검 혼자만 이상도 그러시는 받겠다. 거예요. 추측과 상상하고 계시는 무슨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당이 하시는데. 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리하고 이건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아니, 주장하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런 바보입니까? 말씀을 하십니까? 바보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니 하시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국회가 바보 되는 그러면은 거예요. 아니 글쎄 그렇다니까 우리 지금 안상수 바보가 돼 있어요. 예, 안상수 바보가 의원이 됐다니까.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자유한국당만 때 그런가 여당 봐요. 하셨잖아요. 예. 여당 때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저희는요. 지금도 망할 거예요. 네, 보세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절대 그렇게 하고 절대 있지 그렇게 않고 하고 저희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망하지 어릴 않을 때보다 겁니다. 진짜 그 활기찬 토론을 아니 그런데요.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왜냐하면 들자면 지금 고백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예. 고백 잘해 옛날에 주신 그러다 게,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국회 운영위를 아니 그 저희가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청와대 말만 듣고 여당이 거수기 노릇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반면 교사를 삼는 겁니다. 예.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망하겠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정권도 하고 망하고 있다니까. 정당도 그렇게 망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절대 우리 그런데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다- 옛날로 치자고 네.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 반말은 때 하지 마시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그 제왕적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다 그 국회가 다 후배들이고 뭐 다 본인이 키워준 사람이라 그냥 저 부하들 부리듯 하고 그런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렇구나 이 그리고요. 사람들은 똑같이 하네. 잠깐만요.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시는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왕적 총재라고 자유한국당 쪽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총재 체제였기 때문에 총재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든 그런 형식과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그거를 무슨 개인 스타일이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그랬다 무엇보다 이런 얘기고 아니, 무엇보다 지금도 저 그걸 말 좀 안 해야 마무리하면 되는데 안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똑같다니까요. 아니 그 똑같다는 잘 모르시는 거는- 것 같아. 아니 잘 잠깐만요. 모르시는 것 똑같다는 건 그 안상수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많이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확인된 팩트는 뭐냐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는 청와대 거수기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다. 예, 거기까지가 팩트고 미래에 너네도 그럴 거다. 그건 미래 얘기니까 나중에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토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최민희 예. 저희는 의원도 지금까지 사실은 얘기를 예, 청와대 네, 네. OEM 지금 정당도 계속 아니고 얘기하니까. 거수기도 아니고 청와대 눈치 보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안 제발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꼭 자유한국당처럼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도면 이제 그동안에 예, 네. 또 뭐 할 얘기 과거 있을까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총재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원 빼가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알겠습니다. 일이었죠. 근데 예, 그게 너무 과거까지 팩트예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과거를 그래서 얘기하시니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최근에 비슷하다니까. 얘기를 비슷하지 하자면 않습니다. 아, 비슷하다니까. 많은 절대로 여성계 보세요. 똑같다니까. 그렇죠. 여성부 장관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두 분이 여성부 청와대하고 장관도 지금 그 우리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는 이제- 걸 아주 핵심적인 걸 아니 잘 모르시는 안상수 것 같아.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예, 저희가 그건 그 알아요? 따로 토론 관심법 하세요? 토론을 안상수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잘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현안으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예. 대해서 공감 못한다는 게 예를 들면 많은 여성계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아, 예. 물러나게 또 해달라 너무 이랬는데 결국은 여성부 장관도 그렇게 이제 다른 청문회에서 데로 너무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있는데 지금 뭐 국회 얘기로 그거 있잖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 국회 얘기로. 탁현민 행정관이 예. 이번에 그거하고 남북회담 과정에서도 정말로 행사를 잘 알겠습니다. 기획하고 그것이 오늘의 남북회담을 주제는 빛나게 네. 했고 네. 유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어떤 한 아주 작은 옛날 고리짝 일 가지고 여성계에서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다 그만둬야 예, 돼요. 이거 또 논쟁을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얘기를 같은데요. 아니 자꾸 그런 이제 문제 그- 제기가 있고 한 사람을 예, 예.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는 되게 다양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현민 행정관 없으면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남북회담도 지금- 아니, 지금 못하나요? 현재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전혁 거 의원님, 누가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얼마나 문제가 얘기를 많은데. 지금 자꾸 네. 이제 확산을- 새길로 빠지는 건 예, 좀 좀- 새끼리 아니라 새끼리 더 이상 하지 새끼로 마시고. 빠져서 저도 탁현민 아니에요. 행정관을 새끼는 처음에 DJ를 끌어들인 알겠습니다. 이제 건 아니었어요. 새끼일에서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지금 자꾸 까먹고 대통령인데 그러시면 큰 길로 안 돼요.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질문을 탁현민 이제 행정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하지 과거를 않은 글쎄 것을 이명박 청와대 말을 듣는 박근혜만 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당이라고 그 보면 안 이전에도 되시죠. 다 네, 네. 과거죠. 그러면요. 예, 그게 네. 많은 여성계와 알겠습니다. 또 네. 더 이상 이렇게 이 하다가 여성 이제 의원들도 토론이 안 될 것 요구를 같아서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알겠습니다. 정리를 가지 하고요. 자꾸 계속 흔드시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못하잖아요. 네, 이제 지금. 큰 길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김변의 사전 작업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엔 김상희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국회가 파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멈춰서고 그러면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국회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내부에서 정쟁을 일삼거나 그러면 항상 나오는 그 얘기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뽑아놔서 국회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정말 지금 그 법안이 9,000개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민생법들이 있는데 국민들의 그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세비를 깎는다고 해서 세비를 일하는 그 기간 동안 안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어떤 정치 제도나 그리고 이 정치 제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짤막하게 듣고 네. 너무 아주 아까 좋은- 길어졌으니까 아주 좋은- 한 1분 정도 지금 하셨는데 좋은 1분만 지적이고 말씀하시고요. 좋은 예.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서 있거나 갈등의 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을 관철해야 되는 여당이 있고 이것을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야당이 있어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안 되는 것이 과거의 현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 같이 헌정특위에 있으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을 해서
국회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민 토론단 얘기 듣고 다시 또 저 할 논의하겠습니다. 말 있는데.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최호선님 얘기 들어볼까요?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여기에서 토론하시는 그 자체가 작은 국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말만 하고 되는 대로 내뱉는 형태가 국회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팩트 체크도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아니라고 반박하는 게 이게 어디 토론인지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그 전혀님한테 의원님한테 말씀을 질문 왔습니다.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이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지금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전 국회의원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르니까 그거 갖고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이 정도의 서로의 얘기만 솔직하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파행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팩트 체크라고 하셨는데 정치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즉 그 말 그대로 100% 우리가 팩트가 아니라 청와대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힘이라는 거거든요. 힘에 거기에 불종할 수밖에 없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여당으로서의 협상력을 보이지 못하고 무려 43일이라는 걸 파행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서의 주도권과 독립권을 못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고 또 그 관계자들이 자신을 밝히지 말고 관계자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간도 잘 읽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이 말하는 뜻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치는 얼마나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발전하게 합니다. 그 다시 한번 뭐 제가 질문하실 거 있어요? 보기에는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듣진 않는 게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전 의원님은 잠시 뒤에 기회를 드리고요. 지금 한 분 더 듣고 가겠습니다. 임유진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활동하고 있는 임유진입니다. 안상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 혹시 맥그리거라는 선수 아십니까? 맥그리거라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네, 이종격 투기 선수를 얘기하러 이종격 투기 왔습니다. 봤죠. 네. 예, 맥그리거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요. 메이웨더라는 선수한테 KO 당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봤더니 아무리 UFC에서 운동을 잘해도 복싱 룰로는 메이웨더 선수한테 KO 당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국민이 국회를 개혁하자고 해도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가 국민에게 불리하고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선거 룰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왕적 국회로 불려도 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파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7시간 반 동안 뭘 하는지 몰라서 탄핵까지 됐는데 국회는 42일 동안 개점조차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탄핵조차 해산조차 되지 않는 현실, 국회의원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선거 룰만 적용한 것이 아닌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네, 강한 질책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는 벌써 아주 수천 년간은 힘으로 했습니다. 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하고 표로 이제 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쉬어 있는 기간도 일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사실은 24시간 365일 일을 합니다. 혹시 쉰 때라도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도 가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으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이면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예. 예.
정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일을 한다고 하시면 예. 재택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본회의에 출근하지 마시고요. 재택근무 하시면 되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제왕적 국회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하러 출근을 하고 뭐하러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회가 이제 법이나 예산을 하고 그럴 때 본회의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건 무슨 예타 과정이나 또 공청회나 혹은 소위원회나 상임위나 이런 게 다 열리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내용 팩트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가 제가 민의에 꼭 옳다는 게 대변한다면 아니에요. 네. 국회가 청원을 받아야지 왜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청원을 받겠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이 갔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님에게 아까 약속을 드렸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면 네, 어떨까요? 네. 예. 일단 지금 국회 파행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인식에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국회를 못 연 건 국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게 기승전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면 국회는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반성하지도 않을 거고 대통령제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국회는 파행된다는 뜻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게 동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마치 분권형 권력 개편을 하면 국회가 잘 돌아갈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요. 특히 내각제는 너무나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을 빙자해서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내각제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만약에 표의 등가성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제도로 바뀌어도 이렇게 국회가 일을 안 할까? 이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가 되어도 별로 책임감 없이 300분의 1에 숨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녀보시면 팀장 한 명이 빠져도 금방 없는 자리가 표가 나요. 그런데 국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고 이게 국회의원 활동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학생으로 치면 저는 그건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규 수업엔 가지 않고 학원을 내가 다녔으니까 내가 일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네. 저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한 80%가 넘게 세배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내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사실은 일 잘못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국민들이 혼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환할 수도 없고 아무런 그냥 무기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비라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상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국회가 안 열렸지만 내가 일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뭐 일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이 모든 그 활동은요,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사실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회를 안 열으면은요, 토론회를 100번 해도 소용이 없고,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100번을 해도 소용없고,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다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예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9,000개나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는 안 열렸지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궁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 예, 잠깐만요. 그리고 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회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대통령 뭐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그 개혁을 부분은 해야 뭐 됩니다. 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만요. 논의를 그런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실은 6월에 개헌을 국민투표를 지금 해야 개헌까지 돼. 가기에는 좀 아니요. 논의가 너무 국민투표 하기로 확산된 돼 것 있었는데 같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지금 헌정특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왕적 대통령 때문이고 모든 것이 청와대 때문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고 국민투표법조차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비슷하게 그 시간을 쓰신 것 그래서 같으니까 다음 논의로 한번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런 말씀을 식으로 드릴게요. 모든 두 분 것을 말씀하셨고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모든 다음 논의로 한번 것을 가보겠습니다. 청와대로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네. 이것저것 다 되고 있잖아요. 왜 원전 오리코기도 아니, 그 얘기해보세요. 한 말씀 다 해가지고 그냥 뭐 1,400인 걸 말을 한 말씀 하나에 조금 다 전에도 없애고 그 다 그런 게 방청객 현실인데 시민 토론단에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토론 왜냐하면 방식에 대해서 저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것도 비례성 팩트 체크를 강화 해야 돼. 어떻게 한마디에 그 원전이 그렇게 된 그렇게 것입니까? 됐죠. 저 비례성 강화에 아이고,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 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비례성 지금은 강화가 이제 되려면 그 논의가 아니니까요. 분권형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논의고 알겠습니다. 이거 또 지난번에 논의했고. 마지막으로 네. 저는 정말 세비를 안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이거를 뭐 그러면 돈을 챙기려고 안상수 하는 게 의원님에게 아니라 먼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실을. 여쭤보겠습니다. 저 현실을. 정말 죄송한데 현실을.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죠. 요거 딱 저 10초만. 아, 예, 10초. 아니, 그래도 말도 안 하셨으니까, 되는 말씀을 예. 하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 실례죠. 아까 더 심한 일단은 말씀도 들어야죠. 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뭐 예, 수준이 무슨 낮다는 말이냐면 그런 얘기를 네, 하시면 안 10초만 돼요. 말씀하십시오. 예, 서로를 존중해야지. 대통령 한마디에 1,400억이 날아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갈등에 있는 원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공약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공약은 혼자 10초가 만든 너무 게 아닙니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고요. 안상수 그러면은 의원님께 한전에 적재를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거예요. 저희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뭐 소환을 이게 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 관련 법안이 뭐 발의된 것도 있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소환제의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또 특히 유권자가 판단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역이용돼서 너무 불안정하면 실제로 국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국민들한테 손해가 된다.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그냥 어떤 직업인으로만 인식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가장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를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이것이 남발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만 되면 그건 뭐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국민 소환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정쟁으로 흘러서 아주 소모적으로 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을 한 번 뽑아놓으면 그 국회의원이 하는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 이후에 국회의원에게 어떤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4년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데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세 건이 지금 발의돼 있는데. 네, 세 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야당의 이제 찬성하시는 황영철 의원도 거군요.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찬성 입장. 좀 엄격한 조건을 따라서 해서 전혁 전 의원님 찬성합니다. 저는 이 국민 소환제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울분이라든가 분노를 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예를 들자면은 박주민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도 이제 소환을 할 수 있게. 근데 과연 이걸 통해 가지고 뽑아놓은 그 국회의원들을 도로 이제 집으로 보내는 이 역할보다는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좋은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국회 개혁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주민 의원의 네. 국민 소환제보다는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산선 연임제를 연임, 네, 금지하는 금지한다. 거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금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처럼 2년으로 줄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이제 지금 우리 국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회가 대의제조차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만으로는 국민의 소리가 정책에,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이때부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대선 이전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였냐면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정치에 도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민 참여 시대도 넘어서 시민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시민 주도의 방식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한 번쯤은 좀 광장에 모여서 다 토론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국민들이 직접 유권자로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고 소환할 수 있는 체계로 나온 것이 제한된 것이 알겠습니다. 국민소환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소환제의 내용을 가능하면 이제 좀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없애는 알겠습니다.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뭐 논의해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뭐 국민 소환제도 그렇고 사실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뉴스 중에 보면 가장 큰 뉴스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연 검사가 뭐 지난 2월에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중단을 시켰다. 뭐 이런 보도가 그 당시에 있었고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국회의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더니 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막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있고요.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에 생긴 건 아닌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안상수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 말씀에 답하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지금 1년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16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전원이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 20명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중에 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야당 때려잡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형사적으로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제 지금 소위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역시 과거에 독재 시절도 그렇고 또 제왕적 대통령 때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징역 가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은 말을 풀어놔야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그 개헌할 때도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될 건가를 고심을 하다가 이제 결론은 못 냈습니다만 아까 이제 소환제는 뭐 거의 이제 가는 걸로 하되 요 면책 특권만큼은 또 역시 제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제한적 이런, 유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김상희 의원 조건부 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정치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 자체를 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특권 자체가 지금
체포 동의 요청 절차가 있는데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권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다가 그런데 지금 요번의 사태를 보니까 우리가 방탄국회를 좀 막으려고 체포 동의 요청 절차를 굉장히 그 완화를 시켜놨는데 이번에도 방탄국회가 사실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지금 43일 동안 사실 방탄국회를 또 한편으로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신속하게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처리 안 해주고 방탄국회로 이것을 막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이 때문에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 간단하게 또 네, 역시 팩트 체크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두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네, 있는데 그분들은 체포 동의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구속 구속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지. 입장이시군요. 오히려 이게 제도가 있어서 자기들이 국회에서 만약에 알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도 이거를 잘 장난질을 칩니다. 국회에 있기 얼마 전에 딱 기소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는 거예요. 차라리 국회가 휴회 중에 하면은 그냥 갔다가 구속적 구심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전혜옥 작가님은 이 꼭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말고도 국회가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정말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절규를 하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의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부정이라든가 뇌물수수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가 참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것이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방탄 국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에 있어도 동료 국회의원인 경우는 그냥 패스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동료 봐주기로 국민들에게는 비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왜 우리가 선택하게 됐는가. 지금 4,700만이 맨날 촛불 들고 광장에 모이는 거, 그거 추운 날씨에 국회가 제대로 되고 국회의 역할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소비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업에서 열심히 하고 이것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촛불 들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성숙한 어떤 시민들과 그다음에 좋은 아주 기량이 뛰어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광장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만약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대로 이 되돌이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우를 파는 분들이 걱정할 정도로 미국산 소고기가 팔리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그거 먹었으면 뭐 아주 구멍 송송 뚫린다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런 점에서 아니, 그 당시에는 대의민주주의에 뭐 그런 대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가 수입 과정의 문제도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수입 과정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만은 정부의 제가 볼 정책 때는 결정 과정이 문제인 거죠. 30개월의 이제 지금 이제 국회 회복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그걸 지금 가지고 여쭤봤고요.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정치가 제대로 하면은 촛불 들고 나오고 싶지도 않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시간이 점점 네. 끝나가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얘기가 너무 예. 번져가지고 네, 정말 국회 죄송한데 신뢰 회복 방안. 네, 근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가요.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 촛불 집회가 벌어진 그 과정을 그렇게 그중에 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릿속에 구멍이 뚫힌다. 그 한마디로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대한 굴욕 외교.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계속하세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 그 대한 굴욕 외교라는 면책 점에서는 좀 특권 다르게 봐야죠. 네.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과연 면책 특권이 필요하냐,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냐, 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군부 정권의 어떤 외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저는 오히려 자본 권력의 우회적인 압박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갖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도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뭐 체포되고 이런 거는 불의에 체포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변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없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용을 잘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앞으로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운용할 수 있다면 네. 저는 특히 면책 특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불체포 특권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30초씩 마무리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혜옥 전 의원님부터 3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회가 말씀해 주시죠. 변화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국민들이 부여한 정말 이 깨져서는 안 될 아주 유리그룹 같은 것을 자신의 철밥통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이 가드라든가 요즘 말로 방패라고 하는 쉴드가 굉장히 많은 특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국회 해산론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비를 주지 않는 것이 네. 좋겠다. 이게 82%인데 국민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어떻게 보면 100%여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회의원이 많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 또는 뭐 국민소환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3년을 내리연임하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를 맨날 저기 운전기사가 알겠습니다. 그 운전해주는 차를 갖고 가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최민희 한 번은 전 좀 의원님. 쉬게 하면서 예. 나중에 또 국회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호흡을 좀 갖추게 하고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30초 부탁드렸는데 1분 10초 말씀하셔서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예, 이번에 저는 국회에 있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국회를 보니까 그냥 국회 정상화하고 드루킹 특검도 하고 추경도 논의하고 그리고 10,000건 가까이 안건을 처리하지 왜 저렇게 기싸움을 하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야가 그래도 한 발씩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회가 이렇게 디테일한 걸로 막 가다 보면 너무 내부 논리에 빠지니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국민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비롯한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 어떤 감시 체계, 견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수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요 최근에 그야말로 국회 드루킹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끼쳐드렸다면 그건 뭐 대단히 이제 송구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또한 하게 됩니다. 다만 그냥 잘못한다고 막 때리기만 하면은 더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하는 건 좀 잘한다고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질책을 해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임금 월급 받지 말라면 안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흘러가서 국회를 폄하시키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 국가나 네. 국민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김상희 의원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회의원들 누구나 다 사실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는 세비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는 우리가 다 사표 내고 20대 국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이 20대 국회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출마하지 않고 새로 뽑아서 국회를 출범시키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렇게 앞으로도 잘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걱정하시는군요.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잘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바람이 지금 국민들과 함께 꼭 바람이 있다면 20대 국회는요. 정말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치 개혁과 그리고
그 헌법 개정입니다. 네, 국회에서 그럼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금 정치를 바꿔야 되는 책무를 20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좀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쟁으로 정파적으로만 네, 접근하지 않는 예.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앞으로 국회가 좀 잘 진행됐으면 네, 말씀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여론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